자, 1차, 2차, 3차하고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비교해봐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때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혁명을 해서 영국이 이제 주도했죠. 선물공업이 거대 산업화됐어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전기 에너지 대량 생산혁명이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 그래서 공장에서 전력이 보급되면서 벨트 컨베이 시스템에서 차도 막 대량 생산이 되고 모든 공산품이 대량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런 노트북에 의해서 컴퓨터와 인터넷 가지고 전 세계의 정보를 이제는 공유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된 거예요. 온라인의 특징이 뭐냐?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은 소유가 기본이라 한다면, 근본이라면 온라인은 공유가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공유라는 뭐냐? 자기의 지식을 남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개인의 지식을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제 이런 주도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발 걸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넘어가는 그 시대에 걸쳐서 로봇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신기한 인공지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타면 이제 말로 해요. 우리 집 하면 어때요? 우리 집 하면 거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집으로 가는 지도가 내비게이션이 딱 떠요. 그리고 그렇게 안내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어딜 가든. 사무실 하면 사무실로 내비게이션이 딱 떠요. 지금 아주 이 인공지능이 초기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알파고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 먹었어요. 우리나라 이세돌 딱 한 번 이겼는데 중국에서는 그거 갖고 하다가 한 번 더 못 이겼잖아요. 유일하게 인류가 바둑을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기계를. 그런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 안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됐다는 게 주류의 어떤 얘기들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인공지능과 초지능으로 넘어가고 있다.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학교 때 들어갈 때쯤이면 저게 더 가시화돼야 돼요. 내년, 내후년 되면요. 인공지능이 더 가시화돼서 지금은 사람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 사람의 음성이나 음색이 다 다르니까 성량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에 되면 2년, 3년 되면 그게 다 해결이 돼. 그래서 누가 얘기하든 간에 다 알아듣는 그런 이 인공지능의 뭐예요? 전기밥솥도 나오고 뭐예요? 에어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이렇게. 그게 일상생활이 돼요. 그런 산업혁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생태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 어떻게? 과거에는 건물, 서비스, 물류, 제조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한 군데서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융합형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융합형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융합형으로 갖는 게 후천의 문화는 융합 문화예요. 통합 문화예요. 그래서 모든 이 지식이나 이런 것이 융합이 되면서 서로 하나의 모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후천 문명의 극도의 어떤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융합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디어와 어떤 창의력이 있느냐에 따라 산업혁명에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삼바춤을 추는 저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인해서. 근데 스노우보드 선수가 에이미 퍼디 그 선수가 로봇과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연결했는데 로봇 다리를 연결했어요. 현실에서 응용되어 있는 신기술을 보면 BMW 공장 내에 쿠카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로봇이 저렇게 해서 지금 저기에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저 로봇이 활성화된 만큼 사람이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저를 제어하는 사람 빼놓고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기존의 직업군이 사라진다는 게 저런 뜻이에요. 기존에 단순 노동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창의력과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전기 자동차요. 이제 이 전기차가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운전사가 운전을 하잖아요.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이게 운전할 때쯤 성인이 됐을 때는 운전대를 안 잡아도 될 거예요. 운전대 안 잡고 자 대전 어디 탐방동 가자, 또 어디 선화동 가자 그러면 어때요? 내비가 탁 해가지고는 운전대를 제어해. 그래서 저절로 가면서 앞에서 오는 차 시속 몇 킬로 오는가, 옆에서 오는 차 다 봐가지고는 스스로 멈춰. 또 신호등 미리 감지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 그래서 멈췄다가 또 출발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하다 이게 자셔도 돼, 주무셔도 돼, 자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앞으로 벌어지게 돼요. 지금 같아서는 꿈만 같죠. 근데 그때 가서는 일상생활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에 적응한 그런 친구들은 그 시대의 선두주자 될 것이고, 지금 직업군의 개념 연연해 가지고 변화를 못 가진 사람들은 그때 가면 또 이제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기 자동차. 근데 이러한 이 문화에 대해서 도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의 7편 1장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천 성경은 만사지 문화 속에서 상제임 일꾼이 천지의 도정을 주관하는 인존의 세역사니라. 그 옆에 도전 각주에 일 문화의 열매가 바로 만사지 문화다. 후천에는 사람과 신명이 합일되어 개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천하 사람과 마음까지 터놓아 상생과 보온이 원천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상제임의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 그런데 이 만사지 문화, 이때 많은 만개라는 뜻이 있지만 만개가 아니라 수많은, 이로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산은 사물, 모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궁극의 만사지 문화는 아까 같이 사람이 이 신명하고 하나가 되면서 신안이 열려서 또 심통이 열려서 마음으로 과거, 미래, 현재를 아는 시대, 그게 만사지 문화의 궁극의 문화인데, 그러나 그 문화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만사가 만물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석도 해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만물 자체가 진흥화되는 거예요. 진흥화. 만물이 진흥화 시대에 들어간다. 무슨 얘기냐? 아까 했듯이 전기밥솥이 아니에요. 대화를 해. 내가 좀 된 밥을 좋아한다. 그럼 되게 해줘. 그리고 난 축축한 밥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때요? 습기 있게. 나는 된 밥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밥을 좀 질게 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만물이 진적으로 알아듣고 어때요? 그대로 사람의 요구에 맞게끔 맞춤형 시대로 바뀌는, 그러게 만사지 문화. 이게 이걸 뭐라느냐? 이런 만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 만물이 진흥화돼 이런다. 이걸 뭐예요? 인터넷 오브 띵, IoT,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IOE이라고 이게 명칭을 붙여요. 산업화 시대에. 그래서 인터넷과 이런 이 만물이, 사물이 연결이 돼서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거를 들은 사물이 인터넷 연결해서 사람이 요구에 맞게끔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저기 이 핸드폰에 보면 내비게이션, 내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음성하면요, 그 음성하는 순간 어디예요? 그 음성이 목적지, 아까 탐방동 어디다, 선화동 어디다 그러면 그게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보로 걸으면 몇 분, 차로 가면 몇 분, 버스로 몇 분, 그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이 핸드폰하고 인터넷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어때요? 지능을 우리에게 요구에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IoT라고 그래요. IoT. 그래서 이게 IoT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생물학 보면 합성 생물학 DNA 기록해서 유기체 제조가 가능하고,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유전공학, 유전자 편집, 치료 개량, 인공장기, 윤리적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어요. 바이오 프린팅 해가지고 피부뼈 조직을 3D 프린팅에 만들어요. 인간 생체 조직에 맞게끔 이 프린팅하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건물도 3D 프린팅 해가지고요. 건물 이런 것도 지금
목수가 목재를 깎고 다듬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조립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날림이지만 중국에서는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조립해가지고 몇십 시간에 지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좀 더 개량이 되면 이런 건물도 뭐 1년 걸리지 않고 뚝딱 하면 도전인 말씀같이 일주일이 안 돼서 집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NA, 우리 인체에 질병을 만드는 DNA 염색체 구조가 있어요. 이 DNA를 카트해요. 자르고 그 안에 건강한 DNA 유전자 조합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위암이 걸리셨어. 그리고 자식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자식은 저는 유전자 조합의 어떤 그런 치료법에 의해서 위암이 걸릴 확률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족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오브 띵이 아주 유문선으로 인터넷 연결된 디바이스죠. 클라우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클라우드. 여러분이 지금 저장된 모든 사진 이런 거를 네이버나 어디든 클라우드라는 구름 같은 곳에요. 거기에 전송해. 그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또 전송된 그거를 받아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클라우드, 빅데이터, 여러분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 알고 있는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문명의 패턴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요 IoT 기반 원격 헬스케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도전 4편, 7편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님께서 모든 백성의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황골 탈퇴되어 키와 몸짓이 커지고 옥골 풍채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헬스케어는 지금 의료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심장질환이 있는데, 이 심장질환이 어떤 질환이냐, 갑자기 가다가 심정지가 일어나요. 우리 병원의 원장 한 명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자다가 심장 마비가 됐어요. 그거를 이렇게 옆에 자고 있는 부인이 놀라가지고, 다행히 여러분들을 꼭 배워둘 중에 하나 뭐예요? 심장 이 119 응급처치 아시죠? 심장이 이걸 이렇게 충격 줘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 20번 정도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입에 숨을 이렇게 한 3번 정도 불어넣은 다음에 또 한 20번 내지 한 3, 40번 계속 빠르게 눌러가지고 심장을 압박하는 그런 마사지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부인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심장 충격 받은 그 심정지 된 상태를 이 심장 마사지 해가지고 살려서 호흡이 돼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다시 병원 가서 이렇게 살아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심장병인 환자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느 골목에 쓸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손목에 시계를 차요. 이 시계에서 체온과 그 사람의 모든 이 신체 바이오 이 시그널 그 신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체 신호를 이 시계에서 측정해. 그래서 오늘 체온이 떨어졌다. 오늘 또 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뛴다.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이 심장이 충격, 심장 쇼크가 오는 확률이 한 50%다. 70%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주변에 가장 가까운 119 센터나 응급센터에 저절로 이 시계가 알아서,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런 걸 알아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응급센터에서는 이 사람의 동종을 알아. 어디 있다. 위치 추적에 의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장 심정지가 왔다. 그러면 돼요. 가장 빠른 응급센터에서 와서 그 사람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됐어요. 놀랍죠? 재밌죠? 근데 좀 비싸. 굉장히 좀 그 신청을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이게 대중화돼서 다 누구나 일정 비용만 내면 다 누가 심장질환 환자는 시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 헬스케어.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지고 소변을 뚝 누면 소변에서 이 소변에 의해서 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채취를 해.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예요? 병원을 가야지만 소변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사람의 신장에서 단백뇨가 나오냐, 단백질 나오냐, 안 나오냐, 혈뇨, 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체크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소변 넣으면 화장실에서 그 소변 샘플이 저절로 측정이 돼서 어디로 가? 병원으로 샘플로 가.
병원으로 정보가 가. 그래서 이분이 어젯밤에 술을 너무 과음했다. 그리고 너무 일주일 동안 늦게 잔 것 같다. 그러면 오다가 다음날 딱 떠. 그래가지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무슨 약을 먹으시고 평소에 이렇게 간이 안 좋으시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그게 처방이 지금 저절로 또 집에서 그걸 받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돼요. 우리 아파트는 앞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변 검사, 소변 검사 다 샘플로 저절로 돼가지고 병원하고 이렇게 쪼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전담 광고지에 그런 게 떠요 앞으로. 이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래, 의사들이 굶어 죽는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다, 이게 의사. 의사가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래요. 실제로. 왜? 검사가 다 되니까, 저절로 되니까, 병원하고 연결해서. 그 의사 중에서 그래도 이제 몇 사람, 이 수술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몇 사람들 빼놓고는 다 이게 사라지지 않느냐. 진단하는 사람들은 특히, 진단하는 파트의 의사들은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더 정확하니까. 이런 원격 헬스케어를 해요. 의료비를 절감되고 병원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능형 자율주행을 해. 저절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안 일어나요. 저쪽에서 막 달려오면 내가 그걸 제어하죠.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보다가 아니 음악 듣다가 오히려 더 사고가 더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 농업도 스마트 농업이 돼가지고 이 좁은 공간 안에 저비용, 친환경, 유기농의 그런 야채가 이렇게 그 재배가 돼서 이런 이렇게 태양빛 같이 아주 그런 그 환경적인 그 야채에 좋은 온도, 습도의 그런 것들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형 농장이 지금 설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에서 농장하던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도시에서 농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농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나는 집에서 이 농사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시골에서 농사하고 싶지 않다. 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도시에서 저런 농토가 아닌 저는 이게 도시형 공장을 차려가지고 스마트형 공장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농약 뿌리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를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상품화돼서 이런 직업군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실제로. 그래서 면적 대비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복잡성, 변혁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필요로 해요. 이걸 뭐라냐? 시스템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더십이란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집단들끼리 협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치. 그리고 협치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몰라도 돼. 나의 능력은 타인의 능력을 빌려서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민박 유명한 전 세계의 민박 글로벌 민박 시스템 알아요? 그 민박 우리나라도 이게 되는데 전 세계의 민박 시스템의 그런 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홍대 앞에 집을 갖고 있는데 방 하나 남는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올리면 돼요. 그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 홍대 앞에 방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방에 민박이 얼마 조건인가를 다 알고 웹사이트에 신청해가지고 민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이트 하나 갖고 서로 도와서 협조를 구해서 민박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스템이 지금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게 우연히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직업이 없었는데 우연히 자기 집에 방이 하나 남아 있더래요. 방이 하나. 방이 한두 개 남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의료 아니면 무슨 이렇게 그 회의하는 그런 기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텔 방 다 차가지고 보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민박을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집 민박 그 운영하면서 집 월세도 이게 뭐 생기고 용돈도 생기고 이 아이디어를 한번 돼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에 남아도는 가정집의 방을 전 세계 여행하니까 호텔 안 가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협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해주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났어요. 지금 그게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쳐보면 나중에 해외여행 가실 때 호텔 가실 필요 없어. 그 가고자 하는 도시에 민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에 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협치 시스템이래. 협치라는 것은 뭐예요? 협동해서 서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그게 화두예요, 화두. 가장 중요한 그게 그 장점이에요. 그걸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산업혁명이 되려면 지능으로 컴퓨터를 이길 수 있어요? 알파고 이길 수 있어요? 지능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협동하는 마음, 인간의 본연적인 협동,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을 지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연적인 협동의 마음, 그 다음에 그런 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입각한 창의성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는 중요한 게 인간의 본연적인 인문학적인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능으로, 실력으로,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이 기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우리가 기계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협치 시스템이 되려면 창의성과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하고 관리, 창의적 기술을 강조하는 체험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더 강조하는 시기가 도래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된 것은 병원 원장들을 쭉 200명 모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게 알면서 이게 적응하면서 나가다 보면 새로운 문명에 그런 적응하는 직업군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의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한 20년, 30년 지나면 사라지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사 직업 패턴도 바뀌어요.